요가수트라 삼매의장 38절에서 3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는 꿈꾸는 상태, 잠자는 상태, 지혜와 지식, 도움을 주는, 또한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지혜와 지식은 깨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지혜와 지식은 깨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지혜와 지식은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잠과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잠과 꿈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잠과 꿈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과 꿈은 깨어있는 의식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의식은 잠으로 이어지고 깨어있을 때의 감정은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의 마음가짐은 잠이 들고 난 후에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고 꿈을 통해서 재현되기도 합니다. 잠과 꿈은 결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과 꿈은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것이 결코 아닌 것이고 더욱이 자기 자신과 인간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세간에서 잠과 꿈을 해석하고 또 해몽하면서 인간의 그 앞날이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누군가 잠과 꿈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도 못했고 잠과 꿈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사람이 꿈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실상,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한 만약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교활한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과 꿈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도 못한 사람이 꿈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으로 해석해서 실상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활하기까지 한 사기꾼입니다.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시간은 현실적인 시간의 이어짐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생리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잠이기도 합니다. 잠과 꿈은 마음의 흐름을 조정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잠은 육체적인 휴식이고 이완이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의 활동으로 피로해진 육체를 다시 활기 있는 육체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특히 꿈은 마음의 활동인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기억과 감정적인 경험을 재정립해서 구축하고 축적하는 생리적인 활동이고 꿈은 개인적인 감정의 조각들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꿈은 개인의 감정의 조각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므로 꿈을 잘 관찰하고 꿈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깨어있을 때에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마음의 성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마음의 성장이다. 꿈을 잘 관찰하고 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 꿈을 잘 관찰하고 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마음의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적인 면에서의 의미 있는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과 꿈을 잘 관찰하고 잠과 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깨어있을 때의 중요성을 더욱더 잘 인식하고 깨어있을 때의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과 꿈과 깨어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이상적이고 최상의 상태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8절에서는 잠과 꿈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잠과 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깨어있을 때의 상태를 역시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잠과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9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는 선택, 조함, 명상에 의해,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자신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명상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명상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은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는 또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가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것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라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즉흥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여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긍정적인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자신의 운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선택의 대상들은 자연계에 속하는 자연 환경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신적인 가치와 신념 또는 특정한 재능의 추구와 향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가 수행자가 그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선택하였고 그 대상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집중하였다면 그 집중의 연속으로 인해서 명상입니다. 그 집중의 연속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성취자로서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가 수행자가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를 버리고 인간의식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지혜와 자비와 도덕 같은 덕목들을 선택하고 마음의 자유와 초월성에 집중하고 명상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요가 수행자는 나는 이제 성취자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나의 목표에 도달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났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성되었고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생명으로서의 모든 진화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가 수행자가 그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선택하였고 그 대상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집중하였다면 그 집중의 연속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성취자로서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요가 수행자가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를 버리고 인간의식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지혜와 자비와 도덕 같은 덕목들과 마음의 자유와 초월성에 집중하고 명상하였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생명으로서의 모든 진화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나는 나의 목적에 도달하였고 나는 완벽한 존재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